5가지 특징을 미리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편제 특징 5가지. 한번 봅시다. 편제 특징 첫 번째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편제 자체 의미예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남의 것이 편제. 그죠? 자, 이 말 의미가 뭐냐? 내 거인 듯 내 거가 아니고 내 거 같은 남의 것이 편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기만 해도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애매하고 좀 혼란스럽죠. 재성이라는 것은 원래 뭐예요? 일간이 장악해서 일간이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는 것이 재성이죠. 이게 재성의 본질이죠. 근데 편제는 다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일간이 쥐고 장악하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요게 아이러니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내 소유가 아닌 남의 땅, 남의 자본, 남의 생산수단을 융통해서 그걸 이용하고 포장해서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편제니까 편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게 뭐라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편제 개출 능력이 사교성, 그렇죠? 수완과 요령, 인격만, 이런 거. 그리고 신용과 신뢰, 이런 부분. 남의 걸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편제가 신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편제 얘기를 포기하는 거죠. 원래 편제는 굉장히 신용이 높은 사람이에요. 원래 진짜 편제는요, 굉장히 신뢰감이 있고 신용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편제를 남의 걸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편제의 특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라는 게 뭐냐면 내 필요에 의해 내가 진짜 저 사람한테, 아까 얘기했죠. 잘해야 될 사람한테는 있잖아요. 진짜 간쓰게 다 빼준다고 그러잖아요. 희생봉사 제대로 하죠. 근데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담배 하나만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담배 떨어졌다고 감춰버리고.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돈 받을 일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다는 거죠. 그게 편제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어쨌든 편제를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거인 듯 내 거 같으면서도 내 거가 아닌 것이 이제 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요즘 시대 보면, 가장 이제 흔하게 드러나는 편제 성분이 뭔지 아시죠? 가장 흔하게 드러나는 요즘 이제 하우스푸어라고 그러잖아요. 집 사놓고 지금 빚진 사람들 너무 널려있죠. 아니면 어쨌든 집 산 사람 치고 은행빚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 순수하게 내 집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죠.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겠어요. 얘들 순수하게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빚을 끼고, 근데 그 은행빚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은행빚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편제 성분을 적용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저 사람이 편제 성분을 쓰고 있는 건지, 편제를 쓰면 안 되는데 편제를 쓰고 있는 건지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저 사람이 경제 능력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은행빚 똑같이 은행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X가 똑같아도 있잖아요. 집을 갖고 있어 X가 똑같아, 저 사람은 편제고 저 사람은 편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적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디테일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실력인 거고.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데 일행빚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절대 감당해야 돼. 그럼 그게 편제인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사람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제 생존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상담할 때 어떤 소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편제가 이제 하우스푸어라고 얘기하는데, 내 집에 살면서도 남의 집 같은 내 집이니까. 요즘 이런 식으로 집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요즘은 편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부부 문제도 그렇죠. 부부 문제도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의 얘기는 좀 어쨌든 그래도 학습 시간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있죠. 자,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간통죄가 없어서 그런 건지 부부 간에도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지지. 이제 뭐 상담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남편도 그렇고, 물론 요즘 시대 특히 능력 있는 여자는 더 심해요. 요즘 여자. 그러니까 다들 밖에서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를 즐기는 사람들 뿐입니다. 물론 제가 강남에서 이런 걸 더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편제는 원래 소유하는 개념이 없죠. 소유하는 개념이 없어요. 원리적으로 왜? 일간하고 음양이 같으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편제는 일간이 장악해서 소나기에 넣고는 있지만 음양이 같기 때문에 손에 쥐는 즉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쥐긴 쥐었지만 결과적으로 쥐인 게 없어요. 이게 편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게 내가 이용은 하는 건데, 운용은 하는 건데 내 게 아닌 거죠. 그게 편제. 이렇게 재물이든 여자든 내가 현재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남의 것이다. 그래서 편제가 공공이고 공용이고 대중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걸 탐내는 순간, 집착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음양이 같은 걸 쥐면 결과적으로 쥐인 게 없으니까. 이게 편제다. 일단 그 다음에 편제 두 번째 넘어가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준비한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부터 이거 하나 가지고 편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편제가 갖고 있는 특징적 개념이 두 번째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두 번째가 편제는 겁제의 정제이고 겁제가 정관이다 이렇게 써 있죠. 편제는 겁제의 정제.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겁제가 정관이죠. 편제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이거죠. 이 두 번째가 편제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겁제는 편제 때문에 살고 편제는 겁제 때문에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키워주고 보호한다 이 말이죠. 아까 겁제, 상관, 편제 한 편 먹기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편제가 겁제의 정제니까. 자, 이것도 좀 여러분한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다가서게끔 해줘야지.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그림 보면서 하면 귀찮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 편제가 이게 편제죠. 편제는 항상 이걸 봐야 돼요. 양양음이잖아요. 이 말은 이 양양음 다시 설명할게요. 간목이면 간목을 만난 게 양양을 만난 거죠. 을목을 만난 게 음이고. 여기서 얘들 양음이고 뭐냐면 얘들 경금이 신금 만난 거 얘기하고 병화가 정화 만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간목 음목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거 이해하시죠? 어쨌든 개념이 이거라는 거 혹시나 이런 거도 왜 양양음림이 왜 나오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려고 그랬죠? 왜 자, 괜히 농담하다가 내가 어디 갔는지 까먹었네. 그래서, 자, 편제가, 편제 여기 있죠? 편제가 양양음문, 이거죠? 양양음음. 편제가 겁제는 이거죠. 양음양이죠. 그러니까 겁제 입장에서는 편제가 정제라는 거죠. 정제. 그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월요일 날 유튜브 라방에서 제가 언급했던 거예요. 언급했던 건데 사실 요즘 제가 그 라방도
여러분의 학습 패턴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여러분 학습이 좀 더 수월하게.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뭐 이론적인 부분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일단 라방 시간에 내가 아름다운 학습적인 얘기를 좀 해요. 요즘 일부러 십성에 대한 얘기를 좀 일부러 많이 하는데, 자, 그때 이제 이게 했던 거 내용하고 연결이 되니까 일단 그때 들은 사람 좀 더 수월하게 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 자, 편제가 겁제에게, 그래서 자, 이 정제라는 관계, 그러니까 편제, 그러면 정제라는 관계는 편제가 이 겁제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냐면 정제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편제가 겁제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는 거고 터전이 돼주는 거예요. 편제가 겁제한테. 그러니까 겁제를 목에 살리고 있는 거예요. 또 편제의 정관이, 그러니까 편제 입장에서는 겁제가 정관이에요. 편제 정관이 겁제니까 겁제가 편제를 지켜주는 거죠. 자, 원래 정관의 개념이 뭐냐? 정관의 개념이 일간의 경쟁자를, 그러니까 일간의 경쟁자가 뭐냐면 겁제죠. 여기서 이것도 일간 입장에 본다라면, 여러분 자꾸 이제 이렇게 옮겨가면서 달라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정관의 원래 개념이 뭐냐면 일간의 겁제를 제어해 주는 게 정관이에요. 그리고 일간에게 보호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정관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겁제가 편제에게 정관 작용을 해주니까 또 겁제도 편제에게 어떻게 해요? 보호막이 되어준다 이 말이죠. 겁제가 이렇게 겁제하고 편제가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한다 이거죠. 성장. 그래서 겁제가 있으면 자꾸 편제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겁제에 있는 사주가 자꾸 편제를 취하는 이유가, 겁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한편, 내가 이쪽 방이 안 되면 저쪽 방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겁제 있는 사람은 비견 방향으로 안 가고, 가면 길이 막혔으니까, 비견 가는 방향이 길이 막혔으니까, 그럼 다른 방에 겁제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겁제 방향을 쳐서 가는 거예요. 양쪽 길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겁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잘 이용하면 대단한 건데, 잘 이용한 사람들은 대박이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양방향을 이용하는 능력인 거죠, 겁제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이분법은 좋다 나쁘다 보면 안 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 건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제 용용력을 가지고 확장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며칠 전 제가 라방 주제가 뭐였냐면, 큰 부자 사주는 겁제가 만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잠깐 이론 학습을 했죠. 였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겁제 편제 관계에 대해서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는데, 큰 부자가 되려면 왜 겁제가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아까 한 얘기 중에 편제의 정제가 겁제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편제가 어떤 재물? 공용, 공공, 대중재물이니까 일단 큰 재물이라는 전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라방 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라방 보지 않은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제가 된, 그러니까, 자, 이게 정제라고 했죠. 겁제 입장에서는 대중재물, 이게 정제가 되는 거니까 대중재물이 편제 손아귀에 있다. 이 의미죠. 이런 의미죠. 그래서 겁제는 이런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타고났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일단. 남의 돈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일단 타고난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견은 어떤 거예요? 대중재물을 다스릴 수 없죠. 일간하고 비견에게 대중재물은 이미 손바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 이 비견은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가는 성분이고, 그래서 시야가 좁은 거고 크게 바라볼 수 없다 이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내 것만 가지고 내 맘대로 가는 게 비견 일간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부채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채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니까 부채가 무거워져. 왜? 자, 부채 치는 순간 내 멋대로 됩니까?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채가 싫은 거니까 부채를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배짱이 없어요. 그래서 부채 없는 재물을 누리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죠. 그게 일반 직장이고요. 전문 직종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겁재는 어떤 거? 양방향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양방향. 이 말은 내 것과 남의 것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내 것이 남의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이용하는 능력도 있죠. 겁재 그래가지고 무조건 뺏긴다 이런 얘기, 막연한 얘기 하지 말란 얘기. 이제는 원리적으로 이런 개념을 꿰차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재물을 끌어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큰 사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큰 부자 사주는 겁재가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해가 가나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투자를 잘 받는 사람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해? 편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겁재가 더 투자를 잘 받는 성분을 갖고 있어. 겁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할 여지가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중재물이 또 대중재물은 뭔지 하면, 이제 대중재물의 개념이 뭐냐면, 이것도 좀 저기 할 필요 있어요. 개념 정리할 필요 있어요. 대중재물은 첫 번째가 은행권 재물, 대중재물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재물이니까. 은행권 재물이고, 그리고 또 이제 돈 있는 개인이나 하든지, 뭐 기업, 이런 데서 이제 투자를 받는 곳 대중재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단계 사업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 대중재물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겁재 중심으로 편재를 끌어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 이거는 이제 어제 한 것 같은데, 어제 라방에서 한 것 같은데, 겁재 중심으로 편재를 다스리는 개념이 있고요. 겁재 중심으로, 그러니까 겁재가 중심이 돼서 편재를 다스리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편재 중심, 편재가 중심이 돼서 거꾸로 겁재를 다스리는 개념이 있다고 봐야 돼요. 어제 혹시나 요거에 대해서 어제 라방에서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은 라방 찾아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겁제 중심 편제다. 요거는 겁제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재성을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편제 중심 겁제는 편제는 시장이 중심이 돼서 사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걸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요거 이제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개념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편제 중심 겁제, 겁제 중심 편제. 먼저 좀 일단 구분한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의 개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자, 실물적 개념. 실물이 이제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파트. 이런 거 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돈을 끌어들인다라고 할 때, 요거는 실물이 있잖아요. 장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겁제 중심, 편제 중심? 편제 중심이 겁제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으니까 당첨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제가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떤 실물이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라는 실물이 있고 분양할 때 모여들잖아요, 사람들이. 오피스텔 분양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근데 실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이 실물적 장소가 있는 환경 속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편제 중심 겁제를 당겨서 그치만 사람들이 와서 그걸 사가는 거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편제 중심으로 보는 거고 또 제가 또 계속 이 예를 많이 드는데 주가 조작 사건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라방에서 한 얘기죠. 가수 임창정 씨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겁제 중심이에요. 이게 겁제 중심이에요. 뚜렷한 시장이 있긴 있죠. 그죠? 뚜렷한 시장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건 가상적인 시장에 불과하죠. 가상적인 시장. 도박하는 것도 가상적인 시장이 매일같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요즘에 또 어디 보니까 산속에서 도박도 하고 그러네? 나 이렇게 그런 것만 눈에 띄냐, 이상하게. 그러니까 가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가상적인 시장인데, 거기서 사람이 주가 돼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겁제 중심의 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겁제 중심의 포인트가 뭐냐면, 겁제 중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가장 잘 속는 거예요. 사실 겁제 중심 포인트가 잘 속아요. 너무 판단력이 쉬워요. 근데 속아 넘어가요. 시장 가격에서 터무니없는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겁제 중심이죠.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입니다. 이런 거는 전부 겁제 중심으로 편제 시장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 또 가상적인 미래를 제시한다. 있지도 않는 시장이 개척된다고 상상력으로 투자를 받는 것도 다 겁제예요. 겁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거를 제시한 사람이 겁제지만 이런 곳에 투자하려고 달려드는 것도 겁제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겁제가 겁제를 잡아먹습니다. 약육강식이죠. 겁제 세상이다. 겁제가 겁제를 잡아먹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냉정한 세상이에요. 겁제는 감정이 없어요. 겁제는 감정이 없어요. 동물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죽어나다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노름판 시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 소리쳐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나 돈 다 털렸으니까 나 죽고 싶어 그러면 죽든지 말든지. 그런 시장에는 인간미가 없는 곳이에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죽거나 말거나. 네 죽든지 나는 수익만 내면 된다. 이게 다 겁제시장이에요. 그런 개념이. 그래서 겁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빨리 설정하세요. 여기 있으면 정리해드렸어요. 그냥 겁제가 뭐 사람한테 돈 뺏긴다 이런 게 얘기하면 안 돼. 무식한 거 그거. 오늘 제가 정리해드렸죠? 어떤 거? 말도 안 되는 수익 보장하는 거 겁제예요. 두 번째, 가성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거 겁제예요. 있지도 않는 시장이 개척된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상력으로 투자를 받는 거 다 겁제예요. 그걸 끌어당기는 사람도 겁제고 그걸 깃솔깃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겁제예요. 겁제 개념만 알아도 여러분들 겁제 편제까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겁제 편제 알게 되면 있잖아요. 식신도 알게 되고 덩달아서 정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상관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겁제 편제만 두 개 깨달으면 그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이거잖아요. 이게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좋죠. 그렇죠. 다음 편제 특징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 번째겠죠. 세 번째. 상관이 편제. 상관의 편제. 식신의 식신이 편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래서 육친도를 여러분들이 아예 익숙해져야 돼요. 머리에 뱅뱅뱅 돌릴 수 있는, 머리에 딱 짜놓고 있으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적인 부분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관, 어디 있습니까? 상관, 여기 있죠. 상관, 요거죠. 상관의 상관이 편제, 맞죠? 상관, 양음, 음양에서 상관. 그 다음에 식신이 편제.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편제는 상관의 기운을 그대로 흡수했다. 이거죠. 그쵸? 상관의 기운을 그대로 흡수했다. 식신은 편제에게 기운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식신은 편제를 외면했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요거에서 편제의 원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편제가 상관 성분을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상관 기질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 그래서 상관과 편제 둘은 닮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닮아 있는 것, 상관과 편제가 닮아 있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게 통변이에요, 여러분들. 통변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과대포장이죠. 상관, 과대포장하는 거잖아요. 편제, 과대포장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뭐예요? 스케일이 큰 거고, 나쁘게 말하면, 뻥카. 뻥카. 또, 두 번째는, 상관이 좀 직선적인 데가 있죠. 과감하죠. 편제도 그런 성분이 있죠.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또 얘기하면 상관이 사실 사교적이에요. 아무 사람 와도 말 걸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속성이 상관이라고 볼 수 있죠. 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외향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향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끌고 가는 능력이 있죠. 정제라든지 이런 거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적극성이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상관 편제 성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비슷한 이유가 뭐라고요? 상관이 모든 걸 쏟아부어서 길러낸 것이 편제니까.
그리고 상관은 수고로움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 이렇게 얘기하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손이 많이 가죠. 힘든 과정이 있고. 그래서 상관은 단순하지가 않다. 화려하게 포장하는 능력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편제도 마찬가지. 뭐 반복적인 내용인데 계속 반복하지만 어쨌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내 시장, 내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특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영특해야 되고 똑똑해야죠. 그게 재주, 재능, 수단과 요령.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상관과 편제,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화려해 보이죠. 이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어떤 심리일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무지하게 화려해 보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 심리를 보는 부하도 같아요.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지. 있는 거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특히 상관하고 편제는 내면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지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죠. 여유 있어 보이고 큰 소리 치고 막 껄껄껄고 깔깔 웃어도 그냥 대범하게 호탕하게 웃죠. 깔깔 웃죠. 근데 내면은 굉장히 애로워서 웃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웃는 것 같아요. 호수에서 여유있게 떠있는 백조를 보면 아름답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발길질하고 있잖아요. 그 이쁘게 떠있으려고. 똑같아요. 편지하고 상관이 그래요. 백조, 그러니까 호수에 떠있는 백조를 생각하면 그게 편지하고 상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은 엄청 바빠요. 떠있으려고.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의 돈이라는 자체가 그냥 은행 돈도 남의 돈이니까. 외형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내면을 보면 정말 정신없이 바쁜다.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해가지고 막 진짜 막 뭐 이렇게 예제차 비싼 거 몰고 그러면 저도 보면 항상 그런 차밖에 안 보여요. 압구정 그런 차 너무 많으니까. 마이바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차도 하여튼 보기도 드문 차 막 보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젊은 애들 뭐 그냥 갑자기 떼돈 벌어서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화려한 모습 속에는 항상 애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평하다. 누구나 공평하다. 다음에 네 번째, 현재 네 번째 특징. 네 번째 뭐라고 써있나요? 여기 있죠. 네 번째, 정관의 정인이 편제. 편관의 편인이 편제. 편제의 상관이 정관. 편제 식행이 정편관.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일단 보면서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보면서 정관의 정인이 정관이 여기 있죠. 정관에 이거를 도와주는 게 정인이 정관을 도와주는 정인이 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양음양 여는 같으니까 정관을 도와주는 게 편제가 되고요. 편관에게는 편인이 되죠. 편관에게는 편인이죠. 편제가. 그 다음에 편제의 상관이죠. 상관이 편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상관이죠. 정관 입장에서는 편제가 정인이지만 편제 입장에서 정관을 보면 상관이 돼요. 편제에게 상관이 정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편제 입장에서 편관을 보면 식신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편제는 정관에게 모두 몰아주었다라는 거죠. 편관에는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편제가 정관한테 모든 걸 몰아준 거거든요. 편관한테는 안 줬어요. 자, 일간의 입장에서 편제를 보면 가까이서 질 수 있는 재물이 아니고 질 수 없는 재물이니까 일단 안 좋다 이거잖아요. 편제가 일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나쁜 기운이면은 편제가 편관에게 다 몰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쁜 것끼리 그냥 너네끼리 뭉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관에게 편제기를 몰아준 거니까 편제 성분이 불편하고 안 좋은 거니까 정관이 아니라 편관에게 몰아줘야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꼬여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원래 좋은 것끼리 뭉쳐야 되는데 나쁜 거 뭉쳐 있으니까. 이것도 이해하려면 정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정관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니까 정관 입장에서 편제를 보면 일단 정관이 편제 걸 싹 끌어와버린 거잖아요. 정관이 편제 거를 그냥 설계해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힘을 맥을 못 주게 만든 거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편제기에 있는 나쁜 기운을 몽땅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관은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일간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편제한테 안 좋은 기운을 싹 뽑아와가지고 정관이 그거를 일간을 보호하는 데 쓰니까 그래서 정관이 어떻게 해요? 해결사가 된 거예요. 해결사. 고치고 시정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해결사가 정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관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편제는 편인, 편제 정제는 정인, 편인의 질살이 편제, 정인의 편관이 편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 봐야 돼. 여러분들 머리가 정말 이 정도 아니 저걸 한눈에 봐서 저 말이구나 이해하는 사람이 다 고개 끄덕이겠는데 와 그 정도예요? 딱 읽자마자 알았어 됐어 넘어가는 거야? 그 정도 이제 되는 거예요? 이 도표를 다 깨고 있네.